재개발 이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준다는 게 좀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타입니다. 예, 할타TV 드디어 개국을 했습니다. 예, 단독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매일 저 WD 저런 놈하고 같이 다니다가 드디어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뭐 파일럿 프로그램도 하겠다 예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기대도 하고 독립할까봐 걱정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독립은 안 합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 독립을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될지 몰라요. WD 요 PD 채널에 더부살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할타TV 갑자기 우리가 임장 영상 그리고 Q&A 하다가 이 할타TV를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냐? 첫 번째 하게 된 이유가 항상 이 부동산의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정보를 좀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는 뭐 WD님 만나서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며칠이 흘러요. WD님도 다른 뭐 다망한 일이 있고 저도 또 다양한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며칠 뒤에 또 만나고 약속을 잡고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작성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또 편집도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부동산 강의라기까지는 조금 거창하고 그래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나 뭐 지식 이런 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았습니다. 부산 위주죠. 부산 위주로 해서 잡았고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 위주로 해서 기존에 뭐 유튜브나 뭐 강의를 보면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 위주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아파트들 그런 시세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귀에 좀 들어오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그 할타TV 보시는 분들이 이제 타겟층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동산을 시작하고 싶은 분, 뭐 불인이라고 하죠. 부동산에서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래 많이 하고 등기 많이 치고 수익이 많이 나면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불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뭐 모르네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좀 타겟으로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성공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하락한다. 이제 꼭지다. 뭐 소위 뭐 하락론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좀 제 방송을 할타TV를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고 막 틀리고 막 반박하고 싶고 그러면 결국 댓글로 야, 이 투기꾼아 하면서 집값 결국 떨어진다 하는 뭐 악플들을 또 다시기 때문에 저는 또 항상 WD님이 말씀하시는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처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고수분들 괜히 또 제 방송 보시면서 저놈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딱 째려보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수준 높은 방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방송들을 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드디어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처음 방송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 시세 상승과 하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우리 하락론자들 단골 메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부동산은 하락할 거다. 지금이 꼭지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항상 얘기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왜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는지, 잘못됐다면 또 기분이 또 그러니까 왜 다른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른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 할타 저놈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계속 제 방송을 앞으로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냐, 폭락한다, 이제 인구 이제 감소한다, 폭락한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직까지 감소를 안 하는데 대도시의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서울, 부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쭉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감소를 하고 있죠. 2006년부터 이게 쭉 자료를 제가 끌고 왔는데, 통계청에서 끌고 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끌고 왔는데 부산도 인구 감소가 커요. 서울도 인구 감소가 크고 부산도 인구 감소가 크고, 그래프를 보셔도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돼요. 주요 도시의 아파트 매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우상향이죠.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보합이었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갑니다. 항상 우상향이죠. 부산입니다. 부산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2006년부터 자료를 끌었는데 계속 우상향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우상향. 자, 그러면 저기 광주 쪽을 한번 보시면 광주도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입니다. 전부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아파트 값 가격이 계속 우상향이냐, 올라가냐. 야, 이거는 투기꾼 때문이다. 투기꾼만 없으면 아파트 값은 폭락을 해야 정상인데, 투기꾼들이 자꾸 집을 몇 채씩 사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는 이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가 있거든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다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절대 자료를 조작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수 그대로 다 받아서 만든 거예요. 전세 지수입니다. 투기꾼들이 전세는 투자 안 하죠. 내가 투기꾼인데 전세 몇 개를 사서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되죠. 전세는 투기가 없습니다. 철저히 실거주거든요. 전세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상하죠. 인구가 폭락하는데 전세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광주도 마찬가지죠. 희한하죠. 전세가 투기가 없는데 전세는 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전세는 자꾸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주제. 지금 주제랑 같이 묶어서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그 다음 항상 따라가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일본 따라간다. 일본이 부동산 폭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을 하게 돼 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인구,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일본.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본의 충격적인 평균 임금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한번 보시죠. 1990년대 일본의 평균 임금이 4,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봉이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환율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 지금은 여기 자료는 2016년까지인데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도 충격적인 게 1990년대 대비해서 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990년대 제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 월급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나라입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릅니다. 일본의 규동, 이게 소고기 덮밥인데 소고기 덮밥 한 그릇 280엔 합니다. 3,000원 정도 하겠죠. 3,000원. 380에 4,000원. 지금은 일본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렴합니다. 생활 물가가 저렴해요. 콜라도 저렴하고. 제가 2002년일 겁니다. 2002년에 도쿄에 잠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자판기를 보고 그때 충격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판기를 보고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보니까 콜라 500ml짜리 콜라 그 페트병 한 개가 130엔, 150엔, 그때 당시에 아마 150엔 정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500원 정도 했습니다. 3배, 355, 3배 정도죠. 이야, 이 물가가 일본에 전부 3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비해서. 콜라를 사 먹으려고 해도 3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한번 가보세요. 그 콜라가 130엔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콜라가 2,000원이 넘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130엔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나라입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아파트 값도 잘 안 오르겠죠. 그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본이 폭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폭락을 할 거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나라 따라간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정리만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 보셨습니까? KBS에서 다큐멘터리 일본 빈집 쇼크 이거 보셨죠? 이게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뭐 도쿄에 특히 뭐 도쿄에 빈집이 넘쳐난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각색을 해요. 언론이 그런 게 많아요. 신문 기사나 보면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자료를 맞춥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언론은 경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한 게 요 밑에 보시면 지상파 다큐가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라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박간혜입니다. 박간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박간혜. 박간혜 일본 부동산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 영상이 나올 건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경제나 모든 방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현실을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쿄에 빈집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도쿄가 특별시 뭐 이런 게 아니고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도쿄가 굉장히 커요. 일본에는. 저 끝에 시골도 도쿄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결론을 낼게요.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냐? 집값은 철저히 공급과 수요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넘쳐납니다. 특히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은 부족을 해요. 계속 공급 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이 오랫동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 적이 있어요. 지수를 보시면. 그때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MB 정권에서 행복주택 뭐 200만 호 막 그렇게 해서 공급을 쏟아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주춤합니다. 둘째, 집은 투자하는 자산임과 동시에 거주하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죠.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너무 오르기 때문에, 또는 아파트 값이 마음에 안 들고 지역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안 살래, 그리고 나 거주 안 할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라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은 투자 자산이기 동시에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실물 자산이자 인플레이션의 대응 수단입니다. 아까 뭐 일본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해요. 월급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실물 자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980년대, 90년대 집값이랑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현금을 쌓아두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뭐 사요. 집은 실물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이 결국은 풍파를 겪을지언정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런데 입지 좋은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입지 좋은 데를 실거주든 투자든 입지 좋은 것을 사서 묵혀두면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 강의가, 이거 뭐 강의는 아니고 제 이야기가 뭐 마음에 들었다, 좋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서 계속 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요 WD 채널이 계속 구독자가 많아지면 저희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 계속 소문 좀 내주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부산의 아파트 값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오르는지, 어떤 원리로 오르는지, 그리고 아파트 값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쭉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